5시쯤 출발했고요. 여기 산에 자꾸 오는 이유, 저도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었고,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같이 힘을 내서 내가 하기에 좀 더 의미 있고 평상시에 혼자 하기에는 조금 도전적인 이런 주제들을 목표로 잡아서 같이 하자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5분 강의 찍으려고 산에 옵니다. 연속 4주째 제가 산에 오는 날 날씨가 맑아서 너무 감사해요. 산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같이 왔다고 생각하고 강의 찍는 이 시간이 저한테는 소중한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메시지는 제가 강의 때도 많이 하는 내용인데요. 자기 안에 머릿속의 목소리를 너무 심각하게 동일시되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 배고픔이라는 거 있잖아요. 배가 고픈데 진짜 배고픈 게 아니고 그냥 배고프다는 충동만 일어나는 거죠. 그 충동은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고 있으면 조금 있다가 사라지거든요. 거짓 배고픔이니까. 근데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충동이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것들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스쳐 지나가도 되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걸 상담에서는 침투적 사고 이렇게 불러요. 자기 머릿속에 우리가 생각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또 자신을 자책하는 목소리, 나를 비난하는 목소리,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하지? 저게 저렇게 됐으면 어떻게 하지? 라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목소리, 친구는 나보다 훨씬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하지? 라고 비교하고 자기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목소리. 아까 내가 했던 말이 제대로 말한 거 맞나? 내 말 때문에 저 사람 상처 입었으면 어떻게 하지? 자기가 오늘 했던 말을 계속 되짚어보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우리 안에는 정말 수시로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 생각이나 목소리를 그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 생각과 내가 동일시돼서 그 생각을 너무 믿어버려서 그 생각대로 막 쩔쩔매고 비난하고 그 다음에 우울해지고 그 다음에 뭔가 내가 한심스럽게 생각이 되고 이런 상태로 계속 빠져들어가면 너무 힘들어져요. 너무. 머릿속 목소리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목소리라서 우리가 대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나 배고프네? 그러면 라면 끓여 먹어야지? 이런 충동이랑 목소리가 들리면 나도 모르게 그것대로 행동하게 되잖아요. 나 이거 해야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머릿속에 생각이 먼저 싹 스치고 그 행동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라면을 먹든지 아니면 전화 걸어야지 이런 행동들이 생활 속에서 건강한 행동들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그런 행동들이 건강하지 않고 나를 굉장히 공격하고 괴롭히고 슬프고 우울하게 만들고 굉장히 쓸데없다고 생각되는 생각들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자기 뇌를 고문하는 것 같은 이런 식의 생각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머릿속에 일어나는 생각들을 다 동일시돼서 이게 다 진지하게 이게 나라고 생각하는 걸 하지 말자. 우리가 심리적인 어려움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좋은 지혜는 뭐냐면요. 자기 안에 일어나는 생각들이나 감정들이나 충동들을 이렇게 지그시 정면으로 마주보고 내 안에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 생각에 동일시되지 않으면서 약간 떨어져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투명한 의식 상태라고 하거든요. 투명한 의식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네 라고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좀 자주 경험하는 거,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 머릿속 목소리나 머릿속에서 올라오는 감정들에 그때그때 너무 휘둘리지 말자라고 앞서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 메시지는 얘네들이 흘러가고 변한다라는 메시지예요. 가끔 이제 제가 상담을 보통 하고 힘든 분들이랑 대화를 많이 하니까요. 그러면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은 지금 너무 힘들다고, 지금 당장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다고 조급한 마음 상태에 너무 많이 빠져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제가 주로 이제 드리는 말씀이 지금 마음을 조금 어디다가 잠깐 적어 보시고 그리고 하룻밤 좀 지나 보시죠. 이렇게 말씀 많이 드려요. 하룻밤 지나서도 그 마음이 지금처럼 너무 힘들고 막 뭔가 안달복달 할 것 같은 느낌이 너무 강하면 그때는 같이 뭔가 생각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 요청해 주시는 분 상황을 들어봐서 이게 아주 심각한 즉시적인 어떤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저도 같이 개입을 하고 도움을 드리죠. 근데 그냥 반복되는 어떤 패턴이 올라오고 있어서 그 패턴에 또 반복되는 자기 안에 늘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반응을 하고 계시는 그런 경우에는 제가 그냥 하루 좀 지켜보죠.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려요. 왜냐하면 그 하루 사이에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 막 옴싹달싹하지 못할 것 같은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들이 흘러가고 변해버리거든요. 산에 와서 5분 강의를 찍겠다라는 이 마음도 이제 찍고 내려가면 올 때 운전하면서 제가 운전하는 거 잘 못해서 많이 불안해 하거든요. 운전할 때 긴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5분 강의 찍겠다고 이렇게 산에 오는 게 이게 맞는 행동이야?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막 이제 뭔가 이 하루를 온전히 다 빼야 되니까 이걸로 또 그 다른 요일에 힘들어지고 해야 될 일들이 막 몰려오고 이럴 때는 이제 그만 가자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하루만 일단 지나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생각들이랑 감정들은 그때그때 내 몸 상태나 내 기분 상태나 주변의 뭔가 환경이 만들어내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내적인 동기라고 할까요? 내적인 감정,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계속해서 흘러가고 변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뭔가 조급하게 마음이 올라올 때 덜컥 결정을 해버리시는 걸 권장하지 않아요. 왜? 흘러가고 변하니까.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는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투명한 상태에서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결정을 이렇게 들여다보시고 그게 맞겠다라고 뭔가 차분한 상태에서 안에서부터 의사결정이 올라올 때 그때 하셔야 후회가 없지. 이건 흘러가고 변하는 감정에 기반해서 의사결정을 한 게 아니니까 그래요. 그런데 뭔가를 그만두겠다든지 막 뭔가 안달복달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뭔가를 사야겠다든지 아니면 지금 당장 뭔가 저 사람하고 대화를 해서 쇼부를 봐야겠다든지 화가 너무 머리끝까지 나서 지금 인연을 끊어야겠다든지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거 한 2, 3일만 좀 기다려보자. 2, 3일만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한번 보자. 이렇게 지켜보시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구름처럼 막 일어났다가 하루 이틀만 지나도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우리 고통이라는 것도 이런 경우가 많죠. 영원한 건 없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무상하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가 봐요. 흘러가고 변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특히 자기 안에서 생각이나 감정이나 충동들도 그러하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시고 좀 더 이렇게 떨어져서 여유 있는 시선으로 바라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한테는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하루에 깨어있는 시간이 10시간이라고 한다면 나한테 괴로운 일이 있어서 어떤 분들은 그 괴로운 일을 아침에 눈 뜨면서 생각하기 시작해서 계속 그 괴로운 일에 빠져서 있겠죠. 10시간 중에 9시간이라는 시간을 그 괴로운 걸 생각하고 다시 떠올리고 다시 힘들어하고 수치스럽게 느끼고 화나고 그때 내가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라고 다시 필름을 다시 돌리고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밖에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 비교하고 이렇게 사는 분들이 있죠. 힘든 일을 계속 머릿속에서 재생해서 9시간을 하루에 깨어있는 시간 중에 9시간을 계속 그 생각과 그 느낌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볼 때는
와, 저 사람은 힘든 일이 있으니까 저렇게 할 수밖에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예를 들면 그분이 어떤 요리를, 어쨌든 힘들지만 내가 요리를 해야 되니까, 요리도 하고 설거지도 해야 되니까 집중해서 집안 청소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좀 아들한테 맛있는 걸 해줘야지라고 요리도 막 이렇게 좀 레시피도 보면서 집중해서 하잖아요. 그럼 적어도 그 집중하는 2시간 정도의 시간은 그 앞서 고민했던 그 고민을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 이게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는 10시간 중에 9시간을 계속 똑같은 그 상처받은 일들을 곱씹으면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어 라고 이렇게 자포자기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도 산에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레고를 맞춘다든지 아니면 집안 청소를 한다든지 몰입하는 상황이 생기면 그 시간만큼은 괴로워하지 않으시거든요. 자, 우리한테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주의 집중을 지금 이 순간으로 가져오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어요. 사실상 우리가 어떤 걸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 하려면 의식적으로 과거의 일을 계속 끄집어내서 그 일을 또 곱씹고 또 곱씹는, 그래서 과거라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지만 고통을 우리가 거기서 경험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음챙김 하듯이 지금 이 순간 내가 하고 있는 것에 온전히 주의 집중을 다 하고, 지금 이 순간 내가 눈앞에 보이는 이런 나무들이나 초록초록한 것들이나 내가 집중하고 있는 어떤 대상에 전념하는 그런 상태가 되면 지금 이 순간에 오로지 집중하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럼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순간과 접촉하는,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좀 더 마음을 두고 집중하는 시간을 하루에 한 7시간까지 늘린다. 10시간 중에 7시간까지 늘린다.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 조금 전까지는, 좀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하루에 9시간을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분이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하나 둘 늘려가서 7시간까지 늘리시면 내가 하루에 그 옛날 일을 떠올리면서 고통받는 시간이 3시간 이하로 줄은 거죠. 우리는 산만하게 흩어지는 그런 생각들의 주의를 주기보다는 주의를 걷어들여서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뭐 호흡에 집중하거나 아니면 마음 챙김 해와서 내가 하고 있는 행위에 집중하는 그런 훈련들을 계속 해나가다 보면 과거에 빠지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더 충실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럼 나중에 되면 하루에 9시간 이상을 지금 이 순간을 충만하게 느끼면서 보낼 수 있는 상태로 만들 수 있다. 고통을 90%까지 줄어들게 만들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자, 오늘 말씀드린 메시지는 하나로 다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나 감정에 너무 빠져들어서 그걸 동일시하고 그걸 믿어서 그냥 그대로 거기에 빠져들지 마시고, 지그시 바라보면서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관찰, 약간 떨어져서 바라보는 상태를 만들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 내용들이 또 흘러가고 변화할 수 있으니 세상에 영원한 건 없고 무엇이든지 다 흘러가고 변화하니 하루 이틀 좀 기다려보자. 뭔가 조급하게 올라올 때는 바로 의사결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루 이틀 좀 기다려보자 라고 했죠. 그리고 그게 이미 다 지나가 버린 일이고 내가 더 이상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과거야. 상처 입은 과거. 근데 그걸 자꾸 되살려서 또 괴로워하고 또 힘들어하고 또 머릿속에서 상상하고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할 일이 뭐다? 지금 이 순간으로 생각을 가져오는 마음 챙김에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에 온전히 마음을 두는 연습을 하셔서 지금 이 현재를 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거. 그게 우리가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